정치부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5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작할까요?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멀어지는 짧고 굵게 그리고 김경수 징역 2년 찬바람 부는 도쿄와 올림픽 동상이몽 마지막은 이재용 가석방입니다. 자,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수도권 4단계 조치가 무색하게도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784명이죠. 이 대통령은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나겠다라고 공언했지만 현재로선 한 번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분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숭고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빠르면 일주일쯤에서 효과 나타날 걸로 봤는데 아직 효과는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좋아지겠지 했는데 또 두 사람이 되니까 현저히 줄었어요. IMF 때 좀 줄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보다는 더 나았죠. 국가에서 영업을 하지 말라 그러면 문을 안 열었고요. 4시까지 하라면 시간 제한도 받았고요. 지금 자영업자 때문에 환자가 급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수도권 4단계는 이번 주 일요일 25일까지입니다. 방역당국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또 의료진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주 중에 연장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면 2,000명을 넘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까지 한 번에 4단계 플러스 알파로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전국 현황을 보면 서울이 거의 600명 가까이 가장 많지만 비수도권도 부산 100명, 경남 86명 등 처음으로 총합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율도 나흘 연속 30%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확진자 수엔 청해부대 장병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귀국 전 현지 검사에선 전체 301명 중 247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귀국 직후에 한 재검사에서 23명이 추가돼 270명이 됐습니다. 전체 90%입니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14명 중 4명은 국군 수도병원으로, 10명은 국군 대전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환자 14명 중 12명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증 환자이며 2명은 산소 마스크가 필요한 중등도 환자입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만 6월 말에서 7월 초 현지에서 군수품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 커 보입니다. 현지인과의 대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반입된 육류에서 그리고 2일 최초 증상을 보인 조리간부, 또 함내 전파, 이 고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군의 대응이죠. 백신 접종 계획도 세우지 않은 데다 증상자에겐 감기약을 먹고 버티라는 지시로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헬기를 통해서 전문의, 의료진을 보내서 맞출 수는 없었는가? 네. 혹시 떠나고 난 뒤에는 청해부대 좀 무관심하셨던 건 아니에요? 네. 고열을 호소하는 증상자가 나타났는데 네. 어떻게 감기약을 줘서 돌려보냈을까요? 매뉴얼은 저희가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네네. 군의관이 있었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있었는데 그냥 감기약 줘서 자가격리 조치 없이 보냈다는 건가요? 진단 검사도 예.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신 공급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사과했죠.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안이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에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과는 서욱 장관에게 맡기고 본인은 마치 무오류의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 유체 이탈 대리 사과,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국민의힘 입당 후 처음으로 실망스럽다면서 문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군 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만 난무했습니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부하에게 전가시키는 갑질이야말로 가장 불공정한 행태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가장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거. 그건 좀 국민들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은 이미 국민께 사과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연거푸 사과하는 게 형식상 어떨까 모르겠다라면서 장병들에 대한 조치가 끝나면 대통령이 사과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국민께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일이 기왕에 발생한 것이고요. 장병들을 완전히 잘 치료하고 다 대책을 세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필요하시다면 또 대통령님이 말씀하실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짧게 백신 소식입니다. 어젯밤 8시에 시작된 50세부터 52세의 사전 예약, 우리 복국장이 대상이었죠. 어떻게 잘 했을까요? 제가 이제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안이 변수긴 한데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눈보다는 손가락이 중요해요. 아, 그래요? 클릭을 빨리 하셔야 아, 돼요.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일단 해보고 내일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제가 출근하자마자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하던 복국장의 예약 후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8시 땡 하고 맞춰서 들어갔지만 몇 시간 대기하라는 메시지가 떴고 갑자기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는 이 튕김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시 대기 후 튕김, 대기 후 튕김 이걸 6번이나 반복한 끝에 밤 11시쯤 가까스로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자르는 복국장에게 특급 칭찬을 보내겠습니다. 자, 이 4번째 예약 먹통 사태,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 과부하와 접속 장애를 호소했고요. 또 항의글도 쏟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IT 강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 참모진을 질책하고 또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사흘 동안은 50대 누구나 예약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백신 예약 시스템 오류 및 마비와 관련하여 참모들을 질책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습니다. IT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통부 등 전문 역량을 갖춘 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자, 2번째 픽으로 가보죠. 2번째 픽은 김경수 징역 2년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2년 선고했죠.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서 당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운명의 날인 오늘도 도청에 출근했지만 결국 지사직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또 형기 2년, 형기 만료 이후 5년, 총 7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됩니다. 도청을 나서는 김 지사,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면서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죠. 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몰랐다는 김 지사의 주장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포털에 8만 개의 뉴스기사 댓글 중 125만 개의 추천 반대수를 당시에 문재인 후보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작했다. 즉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선 뒤에 지방선거에서도 댓글 작업을 벌여주는 대가로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자, 오늘의 판결,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김 지사는 김 지사의 지지가 친문의 지지로 비견될 만큼 친문의 적자 중에 적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에 입장문을 내고 아쉬움이 크지만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한결같이 할 말을 잃었다, 김 지사의 진정성을 믿는다, 또는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으로 유감이라면서 김 지사를 감쌌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통탄할 일이라고까지 했는데요. 자, 반면에 야당은 너무 늦게 정의가 실현됐다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큰 흠집이 났다. 과거 국정원 개입 사건 때 민주당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씩 복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허위 가짜뉴스로 선거 결과를 뒤집었는지 이 점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문 대통령과 지난 대선을 치른 당사자들이죠.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앞다퉈서 입장을 냈습니다. 일제히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고요. 특히 안철수 대표는 저 안철수를 죽이려 했던 김 지사의 추악한 범죄는 유죄가 확정됐다. 사필 규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은 본격적인 차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의 판결이 파장이 얼마나 퍼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픽은 올림픽 동상 이몽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한데요. 新型コロナの中での安心安全な大会の実現、まさに人類が困難に直面する中にあって、今だからこそ世界が一つになれる力を合わせて、この難局を乗り越えて、こうしたことをやはり世界に発信をするいい機会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感染は拡大するかもしれないし、また収まる方向に行くかもしれないという状況でございますので、具体的にはですね、そういう状況が出てきたときに、 올림픽 성공을 다짐하는 스가 총리, 그리고 개막 취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무토 사무총장입니다. 벌써 관련 확진자만 70명이 넘었습니다. 개회식에 참석하는 정상급 인사도 줄고 줄어서 20명 남짓입니다.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 1,3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찬바람 부는 역시 또 도쿄입니다. 오늘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4년 만에 열렸습니다. 그나마 셋이 만나서 덜 냉랭했을까요? 어제 한일 간의 양자회담에선 이 두 차관이 팔꿈치 인사조차도 또 웃음기라곤 1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던 정부 구상에 차질을 빚게 됐고, 이 때문에 이 차관급 실무 협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최종건 1차관, 한미일, 특히 한일 간의 협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 특히 북한 문제에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이재용 가석방입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를 찾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3분의 1을 60% 정도를 마친다 그러니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령의 권한입니다. 송 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요구, 또 국민 정서 등의 변수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 문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죠. 자,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이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가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서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